네,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이 풀기를 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러면서 떠나고 싶은 나라 또 이런 어떤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또 반박을 했던데 사실을 가지고 이건 또 황교안 대표가 설화를 빚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설화 그건 아마 그런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SNS에 올렸고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그걸 올리게 된 배경이 네.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보도가 있으니까 있었어요. 이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신 건데, 네네. 뭐 그 정치 지도자가 네. 이제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해도 이제 그 물론 이제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고 좀 섣불렀다. 그러나 뭐 설화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얼마나 정치적 공방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이야기가 이제 그 정당 호감도 이야기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주요 정당들 호감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익숙한 건 지지율 조사 아닙니까? 호감도 조사하고 지지율 조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할 때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사실은 그 호감도 조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선거 그래요? 캠페인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개별 후보들도 네. 인지 호감도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느냐, 네. 이런 걸 선거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호감도에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쭉 한 30년간 선거를 하면서 네. 경험을 해보면 호감 대비 비호감도가 2배가 넘으면 네.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있어요. 한 20%고 네.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비호감입니다. 네. 싫어합니다. 이런 게 한 40%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정치인들을 정당에서 교체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를 교체하려고 할 때 1대 1.7 예를 들면 좋아한다가 30%고 싫어한다가 50% 정도 되면 네. 한 1.7배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좀 이염수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호감도가 2배가 되는 후보가 있다. 비호감보다. 네. 예를 들면 뭐 40%는 좋아한다. 네. 20%는 싫어한다. 네. 이런 분이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호감도 조사가 상당히 정밀한 거예요. 여기서 호감도보다는 예. 비호감도 수치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선거라고 하는 거는 3가지 이유로 대중들이 찍는 거거든요. 정당이 됐든 뭐 후보가 됐든 좋아해서 찍거나 그렇죠. 필요해서 찍거나 네.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겁니다. 네. 제가 선거를 해보면 투표라고 하는 건 누굴 지지하러 간다, 찍으러 간다, 당선시키러 간다 이런 에너지보다는 누가 너무 싫어서 심판하러 간다, 혼내주러 간다, 떨어뜨리러 간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뭐 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호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자유한국당 이제 갤럽이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호감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네. 호감이 간다가 23%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5%예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입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고 민주당의 경우는 호감이 간다가 47%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39%입니다. 호감도가 약간 더 높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데 이렇게 보면 2배가 높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경우가 비호감이 2배가 넘네요. 근데 작년에는 네. 2018년 때는 주로 5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8월 달에도 15%대 76, 11월 달에도 15대 75, 올 3월에는 21대 66, 네. 그다음 지금 23대 65니까 아주 완만하게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가 2배에서 3배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한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 되죠. 잠깐만요. 또 여론조사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개요부터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응답률은 15%였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당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호감보다 비호감이 2배 이상 수치가 높고, 그나마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 조금 비례 좀 완만하긴 하지만 호감도는 올라가고 비호감도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기는 해도 예. 국민의 65% 3분의 2가 3명 중에 2명이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한 그 위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그날 이 호감도 조사가 나오던 날 갤럽의 지지율을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예요. 20%. 네, 더불어민주당이 40%고 딱 반인데 한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그 초기만 해도 기대가 좀 있었고 그 장애투쟁을 할 때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을 좀 했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서 보수층이 다 결집을 했고 보수층만 결집한 게 아니라 일부 중도 보수층도 합류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급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지율을 지금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조사기관이 2군데가 있는데 그 리얼미터는 상당히 근접한 걸로 나왔고 갤럽도 상당히 그 지금보다는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장애 집회가 더 길어지면서 또 설화도 겪고 그러면서 좀 떨어졌어요. 그런 걸로 보면 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그 장애 투쟁을 해서 보수층 결집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전략으로 좀 전환했어야 했는데 전환의 시기는 그때 뭐 대통령하고 좀 1대1로 만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그러면 5%+1로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한교안 대표가 그때 그렇게 합시다라고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또 뭐 3+1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 거부하면서 굉장히 그 늘어졌는데 그때의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좀 모멘텀이 필요했었는데 전환을 못하는 게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당이 좀 탄력을 받았을 때 뭔가 한번 다시 여기서 그 추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만일 한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으면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냈을 거고 한교안 대표의 위상도 올라갔을 거고 뭔가 전환이 됐을 것 같은데 계속 해오던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박성민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그 전 단계에서 한국당이 어떤 지지율이 이제 쭉 올라갈 때는 황교안 요인이 가장 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을 더 주기 위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어떤 스탠스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거기서 놓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거는 올라갈 때는 저는 황교안 대표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뭘 했다기보다는 그때 시간이 작년 지방선거 때 아주 그 반자유한국당 정서가 아주 정점을 찍은 뒤에 엄청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뭐 정패청산을 한다 그러지만 과거 정권이 한 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보수 지지층들 또 중도 보수 지지층들까지 등을 돌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 그 문재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좀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 창원 그 보궐선거를 보면 경남 창원 선거에서도 보여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교안 대표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한교안 대표가 뭘 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유일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이것 때문에 얻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당 대표인 한교안 대표가 자기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는 거였다고 봤기 때문에 만약 저라면 그게 형식이 1+5든 5+1이든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한교안 두 지도자가 마주 앉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게 좀 실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요인은 분석할 수 있는 또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어떤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탄력을 받다가 꺾인 그 이유 요인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단독으로 만나는 그것이 뭐 3+1이든 5+1이든 일단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박성민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차원에서 이랬으면 아마 더 탄력을 받았을 것 같다. 근데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뭐 그런 요인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교안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과의 그 회담이 잡혔으면 준비를 참모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지도자로 조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바깥으로 장애투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대중 정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실수라는 게 우리가 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막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쯤 되는 그 야당의 그 대표는
치명적인 게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그런 이미지를 보여서 그냥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 한교안 대표한테 가장 뼈아프고 자유한국당한테 가장 뼈아픈 건 그전까지 대선 주자 1위였던 왜냐하면 야당의 지금 대선 주자는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좀 결집되는 측면이 좀 있고 네네. 집권당은 좀 분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1등 나오는데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나온 걸 보면 그 이낙연 총리한테 1등에서 밀린 게 있으니까 이게 뼈아픈 건데 그거는 뭐 실수를 했다기보다 그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서 이게 대통령감인가 뭐 이런 회의감을 좀 줬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한 회의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기대를 가졌던 그 중도 보수층이 다시 이탈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호감도 조사 결과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평균치 말고요, 뭐 연령별이라든지 뭐 지역별이라든지 성향별로 좀 그러니까 특이점이 좀 잡히는 게 있나요? 그 이 호감도 비호감도는 뭐 특별한 저거가 있지는 않고요. 그 일반 지지율 조사의 추이하고 연령별 세대별은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요? 그보다 이제 아무래도 호감도 문제는 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보다는 좀 더 강도가 세게 나타나기는 하죠. 아까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박성민 대표께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씩 높을 경우에는 선거에서 뭐 이게 이기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 보통 이 시점까지는 그래서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 격차를 좁혀야 된다라고 하는 데드라인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언제쯤 가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가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선거 임박하는 뭐 그 12월 달쯤 가면 이제 대충 이제 총선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전략적인 문제는 제가 한번 이 방송 나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고 그렇죠. 세 번째는 집권당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이미 지지층 결정은 다 됐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장애투쟁이나 이런 거 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도 있는데 문제는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으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 반대를 약화시키는 전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65%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우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인물을 가져와도 끝까지 우리를 싫어할 사람들은 누구고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를 찍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걸 분명하게 세그먼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그 전략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핵심은. 제가 좀 왜 조금 전에 이제 데드라인을 왜 여쭤봤냐면 이제 총선은 내년 4월에 있는 것이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당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시간은 좀 있으니까 비호감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봤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단지 정책의 문제는 아니고 큰 정계 개편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내에서 뭐 도로 침박당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부 상임위원장 얘기할 그 임명권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바깥에서 제가 관찰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우리공화당을 상당히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측으로 나중에 친박 의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들이 좀 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지금 예결위원장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으로 김재원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도 패착이라고 보세요? 뭐 패착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항영철 의원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김재원 의원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됐던 분인데 그게 핵심인데 그런 거를 한 걸로 보면 이거는 뭐 상당히 그 개인적인 뭐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공화당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공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8년에 친박연대가 힘을 받았던 건 박근혜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힘을 얹어줬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10년 만에 정권을 찾아온 거에 지분이 있는데 공천에서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던 거라면 2000년 민국당이 왜 거물들이 많이 그 당을 만들었지만 파괴력이 없었냐면 야당이었기 때문에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지지층들이 힘이 그리 표를 안 줬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린 중도 보수를 어떻게 찾아올 건가 거기에 전략을 집중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위로 밀린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대표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